지난 주말 남가주 폭염이 이어져 대부분 지역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정전 사태까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남가주 기록적 폭염은 내일부터 그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또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일부 지역은 예년 기온을 밑돌기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라인 산불이 2만여 에이커를 태우며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지역에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에서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인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춤한 듯했던 트럼프 지지세가 회복하면서 승부 예측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내일 펼쳐지는 TV 토론 중요성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흑인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올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때보다 높은 지지율입니다. 대선에서 인플레이션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선벨트 표밭에 치솟는 물가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심화하자 모건 스탠리가 불과 몇 주 만에 유가 전망치를 75달러로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인하폭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인하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병참 거점까지 곧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년 넘는 전쟁 이만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중부 지역을 공습해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내 의료 공백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한 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의 암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저스 오타니 선수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46홈런을 기록했습니다. 46을 기록 중입니다. 다저스는 4대0으로 어제 경기 승리했습니다. NFL 개막전에서 LA 차저스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를 22대 10으로 꺾었습니다. LA 램스는 디트로이트와의 연장 접전 끝에 20대 26으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거지의 폭염은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10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인사, 지난 주말 어땠냐, 폭염은 잘 견뎌냈느냐, 이 주 인사입니다. 벨리와 인랜드는 물론 당연했고요. LA 도심까지도 세 자릿수 낮 최고 기온으로 역대 최악의 폭염 이어졌습니다. 극도로 고온 건조했던 기후 속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됐고 전력 소비 급증으로 곳곳에서 정전 사태까지 속출했습니다. 노동절인 지난 2일부터 기온이 급상승한 남가주는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이 내륙은 물론 해안 지역까지 100도 이상의 불볕더위를 불러온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고 내일부터는 조금 꺾일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극한 더위에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남가주 에디슨 사이의 관할 지역 내에서는 LA 카운티 약 5,700가구, 샌버나디노 카운티 약 6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는 지난 토요일 규모 3.5, 규모 3.9의 지진까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잠시 KTL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on Friday when that fire had basically burned through about 500 acres. Now it has more than tripled in size. We are talking over 20,000 acres this morning, and you can see behind me those flames that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coming off of those mountains, those ridge tops. That is what we can see from here, from Mentone. But we want to bring in Brent Pasqua because you are with CAL FIRE and you are going to give us a little bit more of an update as our viewers are looking at that fire. 또한 지난 5일 LA 동쪽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지에서 처음 발생한 라인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사흘 만에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2만 에이커 이상으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온이 계속 100도를 넘는 데다가 초목이 매우 건조한 상태라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600여 명의 소방관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진화율은 여전히 0%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방관 3명은 진화 작업 중에 다쳤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불길이 계속 번짐에 따라 약 5천 명의 주민이 있는 러닝 스프링스 마을 등의 피해 우려 지역에는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요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3만 5천 채 이상의 주택이 산불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보고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연방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심각한 인재 유출 현상으로 일부 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과 같은 높은 세금으로 유명한 주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분석 결과 이들 주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세금이 낮은 주로 대거 이주하고 있어서 세금 역시 세금을 피해서 젊은 인재들이 달아나고 있다라는 새로운 현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기술회사 스마트에셋이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젊은 가구의 순이주율이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캘리포니아에서만 3,226가구가 순유출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등등으로 기록됐습니다. 반면 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이러한 젊은 고소득 가구를 가장 많이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는 1,786가구, 텍사스는 1,660가구의 순유입을 기록해 다른 어떤 주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젊은 고소득 가구를 끌어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주들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해당 주들의 중산층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국 중산층이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첫 집 장만을 위한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에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캘리포니아 바이어들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로컬 소식 정윤호 기자가 종합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주의 서류 미비자들에게 주정부가 첫집 장만을 위한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말 가주의회를 통과한 AB 1840은 첫집 장만자들에게 주택가격의 20%, 최대 15만 달러까지 다운 페이먼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캘리포니아 드림폴의 수혜층을 서류 미비자들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6일 이 법안에 비토하면서 가주가 거액의 예산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시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주택가격이 비싸 타지에서 뉴욕시로 이주해 들어오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유독 올 들어 가주민들의 뉴욕시 주거용 부동산 구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의 주택이나 아파트, 코앞 아파트 등의 거래 건수를 살펴본 결과 가주 바이어들의 주거용 건물 구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프로폴티 샥이 2014년과 올해 2024년 상반기에 뉴욕시 주거용 부동산 거래 건수의 바이어 출신지를 살펴본 결과 뉴욕 주민들을 제외하고 타주에서는 뉴저지에 이어서 가주의 바이어들이 뉴욕시 주거용 부동산을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인접한 트라이스테이트인 뉴저지가 여전히
타주 출신으로서는 넘버원 바이어지만 10년 전과 비교해서 뉴저지 출신 바이어 수는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 뉴저지 주민들은 뉴욕시에 위치한 345채의 주택을 사들였는데 이 수치는 10년 전의 구매 건수 487채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이어의 수도 급감했습니다. 10년 전에 178건 구매 건수를 기록한 인터내셔널 바이어 수는 올 들어서는 4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바이어가 부쩍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가주의 바이어가 뉴욕 시내에 집을 구입한 구매 건수는 244채로 10년 전에 175채에서 큰 폭 늘어났습니다. 뒤를 이어서 플로리다주의 바이어들이 뉴욕시에 집을 구입한 케이스가 219건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뒤를 이었습니다. 플로리다 다음으로는 코네티컷으로 뉴욕시 주택 구매 건수가 118채를 기록했는데 10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최근 컬버시티에서 온라인 아파트 임대 사기가 성행해 경찰이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행각 피해는 지난 7월부터 8월 말 사이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사기범들은 SNS를 통해 아파트 유닛 임대 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컬버시티 내 모종의 장소에서 만나 임대 계약을 하고 렌트비, 시큐리티 디파짓을 건네받은 후 사라지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로부터 건네받은 아파트 문 열쇠가 맞지 않아 연락을 취하지만 연락은 되지 않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으로 임대할 아파트를 구경하는데 피해자들이 돌아본 아파트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존재해도 임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범들은 히스패닉 여성과 흑인 남성 혼성 3인조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아파트 임대 유닛을 직접 방문해 돌아볼 것,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브로커나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 렌트 계약을 맺을 것, 같은 주소의 아파트 렌탈 유닛이 여러 개 다른 이름 아래 시장에 나올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4명을 살해한 14살의 총격범 모친이 아들의 범행 직전 학교에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총격범인 14살의 콜트 그레이의 어머니인 마시 그레이가 범행 당일 아침 학교에 전화해서 상담 담당자에게 극도의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고 이 같은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시의 자매이자 콜트의 이모인 애니 브라운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역과 통화 기록 등에 따르면 어머니 마시는 총격이 일어나기 약 30분 전인 4일 오전 9시 50분경 학교에 전화해서 약 10여 분간 통화한 것입니다. 연방사법당국자도 이 어머니 마시가 사건 직전 학교에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총격범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아침 아들의 학교에 전화를 걸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황은 사건 당일 아침 학교 관계자들이 총격범과 관련해서 우려를 감지했고 또 총격 직전 몇 분 동안 그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총격범의 어머니가 사전에 경고했을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가족과 학교 관계자, 법 집행기관 관계자가 이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쳤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가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아시아 언어로 유권자 권리 및 투표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투표권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권리 및 위반 조항 관련 주요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213과 323을 지역번호로 사용하는 LA 한인타운과 도심 지역에 7389번이 추가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오는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전화번호를 신청하는 기존 213과 323 지역 주민들에게는 7389번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이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도주한 한인 남성이 모로베이 중가주 지역에서 체포됐습니다.
모로베이 경찰에 따르면 타코벨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검문을 시도했지만 운전자 김모 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도주했습니다. 115마일의 속도로 도주했던 것으로 당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헬리콥터가 1번 하이웨이를 따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방향으로 달리는 김 씨를 발견했고 지상에서는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체포된 김 씨는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3년 뒤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1조 달러의 자산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본부를 둔 자산 분석 마케팅 컨설팅 업체 인포마 커넥트 아카데미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머스크의 재산이 연평균 110%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추정한 것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 X 등을 설립했고 SNS, X, 옛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9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기록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남가주 폭염, 월요일인 오늘까지 기승을 부리고 화요일인 내일부터는 기온의 변화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10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 밤 최저 기온도 역시 70도를 웃도는 상태 유지되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8도가량 떨어져 폭염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져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찾아오고 오히려 평년 기온을 밑도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낮 기온은 남은 주간과 이번 주 주말까지도 계속되면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이제 초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101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103도, 70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10도, 72도, 해안 지역은 87도, 6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 94도로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We will fight for you.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카페보넨?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그윽한 카페보넨.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눈은 밝게,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K힐링 슈퍼 70% 세일 공개방송! 관절에 좋은 콘드로이친 무려 75% 세일! 연골 재생 영양제도 75% 세일! 산삼 중 최고 함양산삼 65% 세일! 인산부연, 인산주겸도 50% 세일! 기다리던 카무투 요소 50% 세일! 퀀텀 양말 속옷 50% 세일! 눈, 외 건강을 한 번에 비전 브레인 특별 세일! 깜짝 놀랄 오블 세일 제품도 수두룩! 공짜 선물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K힐링 슈퍼 70% 세일 9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 12시 공개방송에서 만나요. 올림픽 갤러리아 2층 K힐링.
사모관광 2024년 크루즈 특선. 한층 품격화된 일정, 동지중해 크루즈. 물의 도시 베니스, 신비의 섬 그리스, 아드리아에 숨겨진 보석 코도르, 스머프의 마을 이태리 바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9월 12일 출발. 항공 포함 3,499불. 동화 같은 나라 5개국 북대서양 가을 크루즈.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10월 9일 출발. 항공 포함 2,399불.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9일 출발. 항공 포함 2,700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월 4일 출발 449불. 3호 가이드와 함께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관광 213-427-5500, 427-5500.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오늘 11월 대선 승패를 좌우할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가 유고부와 함께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틀 이제 내일로 다가온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니아에서는 50대 50 동률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와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는 유권자,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유권자 지지를 받고 있으며 중산층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어 트럼프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CBS는 분석했습니다. 흑인 유권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일 때보다 높은 지지율을 끌어모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와 함께 지난 8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흑인 등록 유권자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 82%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확실히 또는 아마도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 74%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투표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다만 2020년 대선 당시 출구조사에서 흑인의 87%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것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이후 이번 대선에 투표하겠다는 흑인 유권자의 의지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초박빙 승부의 전 세계의 관심, 내일 첫 TV 토론에 쏠리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선 첫 TV 토론이 내일 펼쳐집니다. 두 후보의 약점, 두 후보의 전략, KBS가 분석해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모호하단 겁니다. 부통령 재직 시절 국경 문제를 전담하면서 언론 인터뷰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이런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We've been to the border. You haven't been to the border. And I haven't been to Europe. 지난 4년간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존재감이 없었단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2022년 판문점을 방문해 한국을 북한으로 부를 정도로 외교 안보의 경험과 안목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오랜 검사 경력을 가진 만큼 트럼프를 몰아붙이는 데는 능숙할 걸로 보입니다.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대선 토론만 7번째인 트럼프는 경험과 정책 면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불법 이민 등 바이든 행정부 정책 실패를 해리스 탓으로 몰아붙인다는 전략입니다. How did that work out? And we're going to find it out again on Tuesday night. 이미 닷새 전부터 TV 토론회가 열릴 필라델피아에 도착해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해리스와 달리 트럼프는 유세를 다닐 정도로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다만 트럼프 캠프는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But it's indicative of stupidity
and she's worse than him. KBS는 이번 대선 토론을 11일 오전 9시 50분부터 KBS ETV를 통해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이번 대선에서 첫 TV 토론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춤한 듯 했던 트럼프 지지세가 점차 회복되면서 승부 예측은 더욱 어렵게 됐고, 따라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는 내일 TV 토론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전 의원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트럼프를 절대 지지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네오콘의 상징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딕 체니 전 부통령도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를 찍을 거라며 트럼프 재선은 미국의 재앙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vote for him, but we will write someone else in. Right. And I think that this time around, that's not enough. That it's important to actually cast a vote for Vice President Harris.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계획이 없다며 트럼프와 거리를 뒀습니다. 이른바 정통보수의 반목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은 47대 48로 해리스가 주로 앞섰던 8월 조사들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 대선 족직대로 알려진 네이트 실버는 경합주 여론조사 추세를 통해 트럼프 승산이 더 높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수치상으론 해리스가 미세하게 앞서지만 대부분 경합주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겁니다. 해리스 캠프도 스스로 언더독을 자처하는 가운데 코앞에 닥친 첫 TV 토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But it will take almost superhuman focus and discipline to deal with Donald Trump in a debate. It's because he's a master of taking any form or format that is on television and turning it into a show that is all about him. 미국 유권자 28%는 해리스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에 대해서는 9%만 같은 답변을 해 토론에서 부담감은 해리스가 더 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썬벨트 표밭에 치솟는 물가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진단했습니다. 썬벨트는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이 4개 주는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경합주로 분류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양 당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와 조지아주는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애리조나주와 애틀란타,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는 수십 년 만에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2020년 당시 대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역시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도 주택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 댈러스와 플로리다주 템파, 마이애미도 4년간 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5대 대도시에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역들이 대선 이후에 높은 물가 상승을 겪었다며 이는 올 대선에서 민주당엔 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양당은 일단 서로 다른 물가 상승 억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민 단속과 관세 인상이 물가를 낮추고 주택 공급을 늘려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해리스 캠프는 생활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25,000달러 지급, 가격 인상 금지 등등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쪽의 정책 모두 상품 가격 인상을 견인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육성을 약속하고 또 트럼프의 가족은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하면서 벌써 이해충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로 불리우는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더 디파이먼트 원스의 이름을 바꾼 새로운 가상화폐 플랫폼 사업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SNS X를 통해서 미국을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 영상 게시물에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계정이 태그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가족도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 프로젝트 지원팀은 이번 주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달러화의 지배력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화와 같은 정부 발행 통화와 1:1 교환 비율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 암호화폐의 일종입니다. 이 같은 암호화폐 사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 사업에 이득이 되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정책을 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노린 기업들이 트럼프 일가의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대선과 연방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친암호화폐 후보들에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때는 가상화폐를 사기로 몰아붙였지만 이번 재선 도전 때는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앞길이라는 제목으로 경제, 생식권, 총기, 국경, 외교, 국방 등 주요 분야별 정책 입장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외교 국방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들과 함께하고 독재자들에 맞서고 세계 무대에서 이끌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각종 정책 이슈에서 기존의 주장보다는 오른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전격 사퇴 이후 대타로 등판한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에 이민, 환경, 의료보험 같은 9개 분야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꿨거나 입장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상대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급진 좌파의 딱지를 붙여서 공격을 하자 경합주와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서 우클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력 인사들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로 돌아서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역시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측은 부시 전 대통령은 수년 전 정치에서 은퇴한 것 아니냐, 은퇴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쪽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을 긋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표명한 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네오콘 신보수를 대표하는 체니 전 부통령은 재임 당시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지만 반트럼프 인사로 아주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적 발언은 자제해왔지만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명된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폭풍을 재차 문제 삼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시도하자 전현직 고위 장교들이 해리스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의 부보좌관을 지냈던 스티브 에버 장군을 비롯해 4성급 장군 3명을 포함한 전현직 장교 10여 명이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 리더들이라는 이름으로 낸 성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개입 없이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면서 바로 이로 인해서 그 이듬해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가 적절하게 철군 계획을 수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에 즐거워했던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8월 이후 큰 등락을 겪으면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통령 선거 등 변동성이 높일 만한 요인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유럽의 정치적 혼란, 대형 기술주에 대한 쏠림 등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이슈들도 남아있어 좋은 시절 다 갔다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침없던 주식시장 랠리는 8월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인하폭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인하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달 25bp 인하 전망이 70%로 50bp 인하, 즉 0.5%포인트 B컷 전망 30%를 앞선 상태입니다. 5일까지만 해도 0.25%와 0.5%포인트 인하 전망이 59%와 41% 수준을 보였지만 6일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B컷 전망이 45%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연준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몇 달간 더 많은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B컷인 0.5%포인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시사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다시 조정된 상태입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 중이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경고 신호도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 증가세와 소비가 탄탄하다면서도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미중 간의 경제, 산업 분야 갈등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다, 혹은 중국의 카운터파트의 방미를 환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가 필요한 분야로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 채무 구제 등을 꼽기도 했습니다. 향후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상대국들과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행정부에서는 미중 관계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한 옐런 장관은 우리에겐 충분한 이견이 있고 이를 논의하고 맥락을 파악할 기회가 없으면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객기 사고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 노사가 임금 인상안의 잠정 합의에서 빠르면 이번 주 예상됐던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 잠정안은 보잉의 차기 상업용 항공기를 미 북서부 연안 일대 공장에서 제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금 협상 계약이 12일 자정에 만료됨에 따라서 노조가 빠르면 13일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 협상안 잠정 타결로 보잉은 직면했던 파업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고, 다만 잠정 타결안은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전체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가 심화하자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몇 주 만에 유가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 4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평균 75달러로 낮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브렌트유 전망을 이전 85달러에서 80달러로 낮춘 바 있는데 여기에서 또 75달러로 낮춰진 것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 흐름은 상당한 수요 약세가 있었던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경기 침체 때처럼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철광석 가격이 중국의 수요 부진과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해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톤당 9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철광석의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3분의 1 이상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몇 주간 비금속과 원유도 하락하는 등 원자재 시장 전반으로 약세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선물 10월물은 오늘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한때 전장보다 2.3% 하락한 89달러 60센트를 기록했고, 알루미늄은 지난 6일까지 8일 연속 약세를 기록했고 현재도 0.3% 하락했으며 6가지 주요 비철금속 가격을 추종하는 LMEX 금속지수 역시 올해 들어 지난 5월 중순까지 25%나 올랐지만 이후 약세로 돌아서서 현지 상승률이 3% 선으로 축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이폰이 공개됩니다. 아이폰 시리즈 16이 오늘 공개됩니다. 원래 화요일날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하루 앞당겼습니다. 내일 대선 TV 토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6을 발표하면서 아이폰 15는 빠르게 단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작을 이렇게 빠르게 단종하는 이유 있죠.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이폰 16이 오늘 공개됩니다. 지난 7월 대선이 치러진 중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에서 후폭풍이 거센 상태입니다. 개표 조작을 주장하며 마두로 현 대통령에 맞섰던 야권 지도자가 결국 스페인 망명길을 택했는데 이것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를 태운 공군기가 스페인 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 7월 대선 이후 마두로 현 대통령에 맞서오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야권 지도자가 결국 스페인 망명길을 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곤살레스가 스페인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다며 조국의 평화를 위해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정부 또한 곤살레스의 요청에 의해 망명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7월 28일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곤살레스에 대해 정부 전목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당의 실질적 지도자 마차도는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며 망명을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On this 1-0, Ohtani tees off right field, hooking toward the pole. It's fair and gone. 46-46 for Shohei Ohtani in a 2-0 Dodger lead. 자, 오타니 선수가 이렇게 어제 클리블랜드와 경기에서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시즌 46홈런, 46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끝날 때까지 오타니의 50 달성에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LA 시간으로 내일 아침 7시 오만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 팔레스타인전 뒤에 붉은 악마의 야유에 아쉬움을 드러냈던 김민재 선수는 오만전에서 반성의 승리를 꼭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선임 논란으로 경기 시작 전부터 홈에서 쏟아진 야유에 경기 뒤 아쉬움을 드러냈던 김민재. 오만에 도착한 김민재는 달라진 표정으로 2차전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첫날 훈련부터 활기찬 표정으로 대표팀 분위기를 이끌었고 주장 손흥민과 종종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도 참석한 김민재는 1차전 반성을 말하며 꼭 승리하겠다는 말로 간절함과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하고 있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결과를 가져와서 꼭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팔레스타인전은 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치러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오만과의 역대 전적에서 유일한 1패. 쇼크로 기록된 2003년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연속 수비 실수로 무너졌던 만큼 수비에서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복귀의 첫 경기. 팔레스타인의 밀집 수비에 능동적인 전술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홍명보 감독 역시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부분도 많이 좋아졌다고 들고 또 전술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을 하루 이틀 더 보냈던 거는 우리 팀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참사는 없다는 각오로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대표팀. 홍명보가 이번엔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KBS 한국방송이 오만과의 경기를 KBS 2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KBS 뉴스 박준비입니다. 자, 그리고 관심을 끌었던 NFL 개막전, 짐 하보 감독이 맡아서 이제 시즌을 시작한 LA 차저스, 어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에서 22대 1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짐 하보 감독의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한 것입니다. 또 개막전 홈에서 펼쳤어요.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어제 개막전 짐 하보 감독이 과연 자신의 하보 집안에 또 하나의 슈퍼볼 트로피를 추가할 수 있을지. 형은 이미 갖고 갔고 아빠도 가지고 있고 동생만 안 갖고 있어서 미시간 대학교에 거액의 제안을 뿌리치고 LA 차저스로 왔거든요. 과연 3년 안에 짐 하보 감독이 이끄는 차저스가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을지, 슈퍼볼 관심 갖고 LA 차저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재밌는 풋볼 시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램스는 어제 패했어요. 2024년 9월 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닝뉴스 2부는